안녕하세요. 법에 대하 이재만 변호사입니다. 악플 그러면 이제 악성 댓글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악성 댓글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제 악성 댓글, 이 악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처벌 규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모욕죄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이제 형법상 모욕죄고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에는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이 모욕죄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욕설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런 이제 말을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모욕죄인 것이죠. 그래서 모욕죄도 이제 공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단둘이 만났을 때 욕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하면 인터넷상이라도 이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고요.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그런 그 말을 만약에 했다거나 글을 올렸다거나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죠. 또 허위 사실을 갖고 허위 정보로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마찬가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데 진실한 정보에 비해서 허위 정보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명예훼손죄도 있죠. 보통 일반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근데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은 그 전파 범위가 그 지역만 하나죠. 근데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다가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순식간에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하고 같고 전파 범위는 거의 전 세계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넷으로 명예훼손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명예훼손적인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정도가 훨씬 더 커서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비해서 특별법상 명예훼손죄,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은 모욕죄는 이것은 친고죄입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그래서 고소를 안 해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처벌을 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요. 욕설을 하면 뭐 오프라인에서 하든 인터넷상에 하든 욕설을 하게 되면 전부 죄가 성립되는데, 그런데 이때 반드시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단 두 사람이 있을 때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사이버 모욕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악플이 단순히 욕설일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구체적 어떤 정보를 제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진실이냐 허위냐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죠. 그냥 단순히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허위일 때는 더 가중돼서 처벌됩니다. 이런 점에서 형법상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서로 다르죠. 다시 말하면 모욕죄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이고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정보가 포함됐는데 허위 정보라면 더 가중 처벌되고, 그게 허위 정보가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처벌됩니다. 그런데 허위일 때는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 전과자야, 도둑질을 해서 교도소에도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으면 교도소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더 중하게. 그런데 교도소에 갔다 온 게 사실인데 사실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래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런데 허위로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하면 그러면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사실을 얘기해도 처벌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도죄를 저질러서 교도소 갔다 와서 처벌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이미 10년 전 일을 다시 본인은 죄의 대가를 다 치렀는데 10년 전 일을 다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끄집어내서 저 사람 전과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다시 새로운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얘기를 했다 한다면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욕설을 하게 되면 그게 모욕죄가 되는 겁니다. 욕설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아요.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돼. 그런데 욕설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가령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러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욕설은 저건 나쁜 놈 하면 나쁜 놈이라는 것은 그냥 경멸적인 표현이고 비하. 또 뭐 욕 많잖아요. 뭐 숫자로 뭐 어떤 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수치심을 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모욕죄에는 거기에 진실이냐 허위냐 이런 게 뭐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는 그냥 상대방에 대한 비속어를 써서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고 명예훼손죄는 어떤 정보를 포함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도 처벌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처벌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순히 욕만 했을 때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데 욕을 했을 때 이럴 때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이죠. 셜리 씨에 대해서 어떤 악플을 게시해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 셜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면 그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처벌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결과가 있든 없든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다만 그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셜리 씨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 하는 결과까지 있으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근데 셜리 씨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는데 셜리 씨가 어떤 그걸로 인해서 뭐 쭉 크게 극단적 선택을 하지도 않고 뭐 어떤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명예를 훼손했던 그 자체만으로 일단 처벌받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까지 연관이 돼 있다면 더 중하게 처벌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플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크다거나 그 악플의 정도와 그로 인해서 상대가 받았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셜리 씨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니까 결국 이 악플러들의 형량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편승엽 씨가 사실은 그 어떤 명예훼손된 경우가 있었어요. 편승엽 씨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상대방으로한테 명예를 훼손되는 그 사건이 있어서 그때 편승엽 씨는 딸이 16살 먹은 쌍둥이 딸이 있었어요. 그 쌍둥이 딸이 고등학교인데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리고 편승엽 씨도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편승엽 씨 사건이 벌써 한 15년 뭐 굉장히 오래됐죠.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명예훼손인의 처벌이 상당히 약합니다. 명예훼손을 하면 대략 당사자의 고통은 굉장히 큰데 벌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법이 만들어질 때는 남의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뭐 쓰리꾼들이 10,000원을 훔쳐가면 구속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을 하면 그건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차라리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훔쳐가는 건 내가 견딜 수 있지만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은 못 견디는데도 그런데도 형사처벌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편승엽 씨 경우에도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당시 이제 담당 검사한테 가서 상당히 설명을 했어요. 이 피해가 너무 크니까 반드시 이건 중하게 처벌돼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당시 담당 검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예훼손의 형평상 명예훼손은 대부분 벌금형이다. 벌금형도 뭐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뭐 이 정도다. 근데 뭐 많이 하면 뭐 100만 원도 될 수 있지만 이 정도 뭐 명예훼손 사건이 과연 100만 원을 넘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벌금 이상의 사건으로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은 이제 설득이 안 됐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약식 기소를 했는데 벌금 1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나마 이제 검사 생각엔 그게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 명예훼손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주 힘들어도. 지금도 벌금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약식 기소가 돼서 약식 판사한테 가서 또 뭐 서면을 쓰고 이걸로 인해서 편승엽 씨가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걸 설명을 해서 결국은 정식 재판으로 결국 넘어갔죠. 그래서 정식 재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결국 편승엽 씨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또 명예훼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도 다 밝혀지고 그래서 상대방은 이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징역 7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년 전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징역 7월에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지금도 드문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 편승엽 씨 사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실형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편승엽 씨 생각이 납니다. 편승엽 씨가 그때 명예훼손을 너무 심하게 받고 고통이 심하니까 100만 원 약식 기소됐을 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울면서 하던 얘기가 생각나요. 나도 상대방이 내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똑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명예훼손을 하겠다. 나 100만 원 준비하고 명예훼손해도 됩니까? 이러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법적으로 우리 끝까지 다퉈보자. 그래서 결국 본인의 명예가 회복됐었죠. 사법적으로는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지금도 편승엽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많은 악플들이 남아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법부 판결이 났는데도. 근데 편승엽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은 도배하다시피 기사가 났지만 실형이 선고되고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명예가 회복되는 실형 7개월의 판결 선고는 아주 자그맣게 났기 때문에 또 편승엽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뉴스 가치가 있으니까 보도가 많이 됐지만 편승엽 씨 명예를 회복되는 실형 선고는 뉴스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보도가 또 많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편승엽 씨는 여전히 많은 악플들이 정보의 바다에 지금도 편승엽 씨 하면 그게 많이 있어요. 그게 다 사실은 아니죠. 아닌데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마치 사실처럼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플은 초기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초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해도 결국은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제 고착될 수 있으니까 이 악플이 처음 나오면 처음부터 싹을 자를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경우에도 이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또 처벌받습니다. 다만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의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처벌받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사자 명예훼손죄는 그 형법에 의해서 그 처벌 규정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문제되지는 않죠.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 이미 세상을 떠나면 그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다른 네티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제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정치적이라거나 뭐 이런 경우 또는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경우에 드러나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일반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은 뭐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연예인들 이제 셜리 씨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악플이 있어서 법적 조치를 취했더니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그런 이제 자기 동갑내기 대학생이다. 그러면서 선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선처를 안 해주면 상대방이 전과자가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선처를 해줬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한 번 있었죠.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소를 꺼렸습니다. 꺼리는 이유는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하는데 대중의 한 사람일 수 있는 네티즌을 상대로 형사고소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의 많은 팬들 중에 한 사람을 고소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고소를 꺼렸죠. 그런데 이 악플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하라는 연예인이 여러 명 나왔죠. 그리고 연예인들은 일반인들하고는 아주 성품이 다릅니다. 연예인들은 30초 만에 슬픈 생각을 해서 눈물을 바로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런 연예인들은 악플을 전혀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여린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이 악플로 인해서 나오니까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악플은 나쁘다.
악플러들은 형사처벌해야도 된다 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악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형사를 고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셜리 씨처럼 뭐 동갑내기 대학생이니까 취하해 준다.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취하해 주지 않습니다. 취하해 주지 않는 이유는 악플이 남아 있는데 이걸 형사 고소해서 처벌하는 것도 인터넷에 남아 있어야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악플을 보고 이런 악플이 있네, 이게 진짜인가 할 때 그 옆에 보면 이걸로 인해서 처벌한 것도 같이 있어야 이게 사법적으로 판단 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게 일반인한테 고착이 안 됩니다.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악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고소해서 처벌 규정을 인터넷에 남아 있어야만 먼 훗날 우리 그 연예인의 자손 손주가 봤을 때 그게 허위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악플을 달면 연예인들이 선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잘못 달면 바로 형사처벌되고 전과자가 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플을 최초로 생성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악플을 퍼나르는 사람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그 대신 처음 만든 사람, 그런 허위 사실을 만든 그 사람은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면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과 이제 특별법상 그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이 이제 서로 다른데요. 형법상 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죠.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특별법에 의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런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요. 허위 사실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 사실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상당히 중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악플을 달아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벌금의 경우에도 일반인들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벌금의 액수가 한 300만 원, 한 5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민사상으로. 이제 형사처벌은 별개로 민사상 또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는데, 근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연예인의 명예훼손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게 특별히 가령 쉽게 얘기해서 김현중 씨나 송일국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 그렇게 되면 이 송일국 씨나 김현중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또 외국의 경우에도 그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을 볼 수 있으니까 명예훼손의 범위가 넓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명예훼손으로 하면 인터넷상 명예훼손으로 해도 그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범위가 좁죠. 거기서만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유명인들은 지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일 높은 것이 약 한 1억 정도가 이제 거의 최고 액수인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주병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가 맡아서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었어요. 1억 원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송일국 씨 사건을 또 맡아서 할 때, 그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때도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김현중 씨 사건에 대한 것을 또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손해배상,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배상 액수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그 범위, 그것이 가히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의 범위는 1억 원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하면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범위가 막 100억씩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형사처벌되는 것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해서 이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액수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잘못해버리면 그냥 아주 그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명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배상 액수가 1억 원이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1억 원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감안하고 글을 달 때는 항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인터넷은 이제 익명의 공간이죠. 이제 그게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백과제방이라고 해서 이제 익명의 공간이 되니까 누구나 익명 속에 숨어서 자기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뭐 정치견에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한테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개인적인 얘기를 익명성에 숨어서 얘기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의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익명성의 공간은 치유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힘든 것을 결국 거기에 풀어냄으로 인해서 또 스스로도 치유되고 남을 치유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익명성의 단점은 익명성에 숨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악플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렇다면 이 악플이라는 것은 익명성이 문제다. 이렇게 출발점을 거기다 잡으면 안 돼요. 익명성이라는 것은 악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익명성의 단점이지만 단점 못지않게 익명의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의 단점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는 얘기도 나왔죠. 그러면 악플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하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이제 간단히 해결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인터넷 공간은 백과제방식으로 익명성의 장점, 표현의 자유에서 너무나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 악플러들 때문에 결국 그 장점을 없앤다고 한다면 인터넷 공간은 정보의 바다예요. 그 집단지성이 모여 있고 이 집단지성이 국가 발전을 이루고 또 세계 인류 발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이거를 악플러들 때문에 결국 인터넷 실명제로 가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되죠. 그래서 악플러들도 자기네들의 악플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그것은 익명성의 장점을 제한하는 것이 돼서 본인들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돼요.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익명의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보다는 단점은 결국은 막고 뭐 필터링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바로 없애서 또 그런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아예 퇴출시키고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필터링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육이라든지 선풀운동이라든지 해서 익명의 공간은 그대로 놔둔 채 표현의 자유를 훨씬 더 활발히 하는 것이 결국 인터넷 공간을 결국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